이 제일 무거운 거 가지고 타워필리스 가야 되거든요. 이 싹 다 물이야, 싹 다 물. 병 아니면 플라스틱에 든 이 액체류인데 이거 들고 도보이동 하라고? 아, 타워필리스 가야지 뭐. 아, 이거 진짜 무거운데. 팔 아픈데요? 가보자. 저녁에 잠깐 세워놓고. 안녕하세요. 저 배달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딨지, 내 차? 여기 아닌가? 단지 바깥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단지 내로 걸어서 이동해야 될 때는 이게 단지 구조가 제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처음 가보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가봤다고 해도 몇 번 가본 걸로 이을 수는 없고, 또 내부가 좀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 단지는 한 번만 길을 잘못 나와도 위치를 잃어버리는데, 근데 지금 좀 많이 잃은 것 같은데 길을 좀 뛰어야겠다. 단지 한 바퀴 그냥 쭉 돌아버렸네. 운동도 하고 좋습니다. 아, 이거 다음 짐이 좀 괴랄한 게 뭐냐면 돌체 구스토 에스프레소, 탄산수 이런 거 한가득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게 뭐 끼어있냐, 무항생제 계란 30국 끼어있어요. 무항생제라고? 이거 얼마짜리지? 계란 깨지면 제가 물러내야 되거든요. 탄산수, 물, 커피. 근데 중간에 계란 한 판이 끼어있어요. 2,500원 보여요? 2,500원? 그거 2,500원짜리 배달이었습니다. 이 4월 1일자로 배민 커넥트 그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단가 변경에 대한 공지가 미리 있었고, 그게 4월 1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원래 최저 단가 3,000원을 보장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배달을 하면은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3,000원은 내가 이제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저 단가가 2,500원으로 하락했다, 그 얘기죠. 네, 거의 15%에서 20% 정도 최저 단가가 하락한 건데, 시급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비수기인 것도 비수기인 거고, 거기다 플러스 배달 단가 관련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맞은 거죠. 이연타를 쳐맞은 거야. 쳐맞았다는 말 쓰면 안 되는데, 배달을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많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주말 위주로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배달 시장의 플랫폼 두 공룡, 어딥니까? 이 배달의 민족,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쿠팡이츠, 이 두 기업이 있잖아요.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외국산이라는 게 공통점 아닙니까? 공통점. 그 쿠팡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그 미국의 시장 감시 체계 하에서 일을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을 본거지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견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런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 상장사들, 뭐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나 국내를 본거지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정치나 국내 사회단체의 압박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죠. 견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국정감사에 그 배달의 민족 부사장님께서 불려가가지고 린치를 좀 당하긴 하셨지만, 맞고 나면 사실 끝이에요. 그냥 맞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 뒤에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가게 업주님들을 상대로든 배달 플랫폼 배달업 종사자들을 상대로든 이런 거 좀 고쳐라 라고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그 뒤에 바뀐 게 없어요. 가게한테 거기 국회에서 너네 체해 대우 요구하지 마라. 이 체해 대우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쿠팡에서는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21,000원에 팔리고 있어. 같은 가게인데. 그럼 배민에서 그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네 왜 쿠팡에서는 2만원에 팔면서 우리 배민에서는 21,000원에 파냐, 이거 1,000원 더 깎아라, 2만원 맞춰라,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문자도 많이 보내고. 그게 체해 대우라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었으면은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린치 세게 당했다, 그럼 그 뒤로 사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내 기업이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회사를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의 정체를 불려왔고, 그런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을 더 높이고 영업이익금 자체를 더 높이고 해가지고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고,
빠르게 액식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해요. 중요한데 배달의 민족 2023년에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2024년 기준으로는 1조 원을 가뿐히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를 이렇게 줄이는 그 명분을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낮다, 영업이익금이 낮다, 그거를 명분으로 이렇게 지금 서비스 단가를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명분이 되나? 예. 나는 차라리 사용자들이 주문을 시키는 고객들이 내는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그 배달비를 낮추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 사용료를 낮추려고 한다, 혹은 우리 업주들이 피자 팔고 치킨 파시는 업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가 너무 크다,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 이용료를 줄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우리 그 모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단가를 다 낮추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도 나름대로 다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배달 플랫폼을 굴러가게 하는 손말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게 가게 업주님들이고 이 배달 노동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발을 다 쫄쫄 굶겨놓고 이 플랫폼이 앞으로 계속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플랫폼,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먼 시야, 먼 비전을 가진 상생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주시면 모두가 좋지 않을까. 돈 많이 못 벌어가지고 푸념하는 거 이게 맞긴 한데요. 예. 콜 끊겼네요. 콜이 없네요. 1원역 바로 앞인데 여기도 사실 콜이 안 잡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면 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주변에 식당이 좀 많이 보이는 곳까지 가가지고 오토바이 세워두고 대기해야겠습니다. 여기도 식당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보면은 이 상가 보니까 다 식당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1원역 안에도 디저트 가게, 빵집 이런 거 많거든요. 요새는 시간제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내가 배달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굴린 시간만큼 보험료가 나가는 그 시간제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험료가 하루에 얼마나 나가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78,000원 벌었던 날 3,300원이 시간제 보험에 대한 보험료고, 고용 보험료 550원, 산재 보험까지 해가지고 600원, 총 합치면 4,500원 정도네요. 78,000원을 벌면 4,500원 정도가 보험료로 빠지니까 내 수익의 6% 정도 잡으면 되겠다. 다 부대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8만원 버는데 한 만원 정도, 보험료랑 유류비랑 그런 거 다 했을 때 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다. 콜이 너무 안 잡히는데 근데. 오늘 지금 나와서 4시간 반? 34,700원 지금까지 수익. 지금 1원역에 있는데 대청역까지 이동해 볼게요. 콜이 너무 안 잡혀서. 오늘 4시간 넘게 탔어. 근데 보험 적용 시간이 2시간 반이야. 60%의 시간 동안만 실제로 배달한 거고 40% 시간은 멍 때린 거거든요. 콜이 없어. 좀 덜 벌더라도 고생 덜하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고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게 낫지 하시는데, 근데 이게 그런 말도 있더라고. 이 일도 배달이 중독성이 있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타성에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해도 되겠는데, 계속 배달일 하면서 그냥 쭉 살아가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게 만들거든요. 왜냐면 콜 많이 없어가지고 하루 수익 많이 안 나오고 해도 한 달 그래도 꾸준하게 타면은 월 300 이상 벌거든요. 부업으로 사시는 분들도 퇴근하고 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새벽까지 타가지고 월 300 넘게 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계속해도 되겠는데 싶은 그거가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5년 10년을 바라보고 배달 일을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몸에 가해지는 데미지도 많고 항시 위험에 나를 노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너무 타성에 젖지는 말고 뭔가 추가적인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고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일을 오래 한다고 해서 노동했던 시간에 대한 커리어를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 초보자나 이 일을 10년 동안 하신 전문 기사님이나 어차피 한 건에 2,500원 똑같이 받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 늙잖아요. 내가 지금은 하루에 10시간, 11시간 타도 괜찮다고 하지만 10년 뒤에도 내가 10시간, 11시간 타도 괜찮을까 생각해보면 보장할 수가 없는 거고. 10시 25분에 콜 마지막 거 끝내고 지금 45분째 콜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5분,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곳 중에서는 제일 콜 많이 잡히는 지역이라서 여기 와 있는데 또 이동을 해야 되나? 콜이 너무 없네요, 강남인데. 그러게요. 오늘 근데 목요일은 항상 콜이 없어. 다들 그 불금을 위해서 목요일을 아껴둔다고 하더라고요. 또 먹자 골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대에서 제일 식당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에 왔는데도 지금 40분 넘게 콜이 안 잡히고 있는데, 그냥 가락동 갈까? 가락동이 좀 멀어가지고. BBQ 기프티콘이 하나 있거든요. 콜 잡혔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아니 진짜
이 거리를 5,000원 주고 가라고 하네. 네, 가야겠다. 가자. 콜이 없으니까 그냥 콜 주면 가야 될 것 같아. 발을 듬뿍 넣습니다. 사장님 눈치 줄 때까지 넣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국물도 맛있다. 여기로 와야겠네. 이게 어떻게 8,000원이지?